플로리체 원입니다. 베스킨 라빈 스토리 1. 지금 울고 계신 거 아니에요? 눈가가 촉촉해지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동산 또는 재테크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 집저테크 김경아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만나고 싶던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노래와 댄스를 즐겼던 장민욱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아우, 당연하죠. 유래 플로리체 나와주실까 말까 했는데 나와주셨어요, 진짜.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소장님께서 작곡가 출신이시잖아요. 네. 저작권료가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또 들었어요. 저작권료가 네. 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작곡 시간이고요. 저도 저작권료 좀 벌고 싶어요. 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솔라시도 레미파 아니에요? 네, 오늘 부동산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뭔가요? 네, 일단 오늘은 얼마 전에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고요. 지난달이죠. 6월 달에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을 더 계속 이어왔죠. 그러자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또 다시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벌써 23번째 대책이에요. 실제로 많은 규제와 정책들이 쏟아지다 보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다양한 규제 속에서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시장이 내성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걱정이 좀 되고요.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710 부동산 대책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 세력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투기 세력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정부의 내용이 숨어 있고요. 먼저 보유세인 종부세를 보면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이상분들에게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부세가 2배가량 오르게 됩니다. 2배요? 네, 맞습니다. 우선 세율을 보면은 현행 0.6에서 3.2% 구간인데요. 네. 이런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자는 1.2%와 6%까지 2배가량 상회하게 됩니다. 특히 법인 쪽에는 사실 캐리어펀치 수준의 징벌적 과세가 나왔는데요. 다주택 보유범에 대해서는 종부세 최고세율인 단일 6% 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또 종부세 기본공제액인 6억 원을 공제해주지 않고 또한 세부담 상한 역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로 종부세가 증가할 수 있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뿐만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전세 갭투자나 저금리를 활용한 대출을 이용해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단기 보유한 주택과 입주권에 대해서 단기 양도세율을 인상했는데요. 1년 미만에는 70%, 2년 미만에는 60% 이렇게까지 양도세율을 강화했습니다. 이건 지난해 12.16 대책 때 발표한 세율 대비 20%씩 각각 상향된 내용 수치이고요. 정부는 앞으로 주택으로 시세 차익이 나도 대부분 환수해 갈 테니 앞으로 이렇게 돈 벌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강력해도 너무 강력해요. 다음으로 규제 지역 내 네.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세율인데요. 여기 역시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네.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중과세율이 30%까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본세율 42%에 중과세 72%죠. 거기에 지방소득세까지 7.2% 하면 79.2%입니다. 거의 8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 지금 수학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경아 씨가 네. 10억에 집을 샀어요. 너무 좋아, 너무 네. 좋아. 저 지금 상상할게요. 저 10억짜리 집 있어요. 네, 그런데 20억이 올랐습니다. 20억이나 올랐어요? 네, 2배가 저 올랐습니다.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3주택자예요. 주택이 3개나 있다고요? 10억의 양도 차익에 네. 대해서 8억을 공제한 2억만 입금이 되게 되겠습니다. 2억밖에 못 가져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가격 상승도 중요하지만 네. 합리적인 절세 전략, 언제 사고 어떻게 보유를 하고 어떻게 양도할지 팔지까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곤란하지 않아요. 집이 네. 일단 없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지금 울고 계신 거 아니에요? 눈가가 촉촉해지신 것 같은데요? 구독 좋아요. 꾹. 우리가 보유할 때는 보유세, 네. 종부세 이제 인상했고요.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또 강화했죠. 네. 자,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취득세요.
듣고 가십니다. 그때 나온 여자예요.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 내 3주택까지는 1에서 3% 가입별로 나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2주택자는 무려 네. 8%고요. 3주택자와 법인은 네. 12%까지 강화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경화 씨의 10억짜리 집을 취득을 하면 네. 얼마 계산이 되시죠? 12%입니다. 아니 다주택자는 진짜 그야말로 세금 폭탄, 세금 홍수 이런 느낌이에요. 사시도 말고 팔지도 말고 더 이상 보유하지도 말라 이런 느낌으로 좀 다가오는데요. 정부에서 그렇게 실거주 목적에는 집 사지 말라고 얘기했죠. 네. 그런데 자꾸 샀어요. 네. 집값이 막 올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징벌 막 응징 막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저 주짓수 배워가지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네네. 집값이 잡힐까요? 잡혀야 됩니다. 네. 잡혀야 되는데 사상 초유의 그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네.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상당히 지금 낮은 편이고요. 시중에 지금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이 넘쳐나고요. 네. 시중에 유동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될까요? 무려 3천 조가 됩니다. 3천조요? 지금 이 유동자금이 네. 갈 곳이 없어서 소화불량 상태입니다. 현재 이 시중에 흐른 유동자금을 이용한 그 투자 세력들과 정부의 눈치 싸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발표가 나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 세금이 막 갑자기 커져가지고 엄청 놀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정부에서는 이런 규제들을 내놓으면 유예 기간이라는 걸 줍니다. 특히 이번 양도세 강화 방안 같은 경우는 네. 내년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네. 그 전까지 처분하시면 네.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2021년 5월 31일까지 네, 맞습니다. 역시 똑똑하십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런 내용이에요.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면 여러분 빨리 주택 처분하세요. 그러면 봐드릴게요. 이렇게 시장에 나온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들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규제들 속에 저처럼 진짜 무주택자가 네. 실소유할 수 있는 집 한 채 이거 하나 가지려면 좀 어떠한 팁들이 있을까요?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네, 신혼부부, 저. 청년을 위한 다양한 그 지원책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30, 40대 젊은 네. 층분들은 완화된 정부 지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어떻게 좀 완화가 되었나요? 먼저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네. 제공된 특별 공급분이 있어요. 이게 민영주택에까지 확대가 됐고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분 같은 경우는 네. 공급 비율은 현재 20%에서 25%까지 확대됐고요. 우와.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의 분양 물량은 15%, 민간택지는 7%까지 각각 새롭게 배정이 됐습니다.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네. 이런 세대들한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시키지 않고 먼저 배려해주겠다는 내용 제도거든요. 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공급 물량과 경쟁을 함께하지 않으니 네. 경쟁률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겠죠. 꾸준히 노력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나마 희망이 조금 보이려고 이렇게 틈이 이렇게 보일랑 말랑 막 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 역시 완화해 줬습니다. 미래의 내 남편아 듣고 있니? 완화가 되었대. 현재 국민주택에서는 네. 보시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에서 네. 맞벌이는 120% 이하, 민영주택에서는 120%, 맞벌이는 130% 이하에서만 자격이 주어졌는데요. 네. 이번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네.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신혼희망타운이나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는 최대 130%, 맞벌이 부부는 140%까지 10%포인트씩 소득 기준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 4인 기준으로 809만 원입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연령, 혼인 여부 관계없이 1억 5천만 원까지는 네. 취득세 100% 감면을 해준 내용이 있고요.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수도권은 4억 원까지는 취득세 50% 감면해주는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수도권에 1억 5천 미만 아파트가 있나요? 한 3억 미만인 아파트 진짜 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낸 정책은 아니고요. 구독. 좋아요.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 지역 내 대출 규제 역시 실소유자분들께는 좀 완화해준 내용이 있어요. 규제 지역 내 주택 담보 비율이라고 하죠, LTV. 네, LTV. 그리고 총 부채 상환 비율인 DTI. 네. 이를 각
각각 10%씩 완화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에서는 부합산 연소득 네. 6천만 원, 생애 최초는 7천만 원이었고요. 투기적과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네.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에서 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생애 최초는 8천만 원 네. 이하 대출 비율이 우대되었는데요. 네. 이번 개정안으로는 규제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규제 지역에서 네. 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생애 최초는 9천만 원까지 네. 이하인 경우 대출 우대가 적용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주택 살 때는 1, 2천이 진짜 간절하고 너무 소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진짜 좋네요. 아니, 그리고 또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는 3040 세대까지 좀 챙겨준 것 같아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좀 공급과 관련된 대책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사기 신도시라든지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역시 부동산 전문 MC들 예리하시고 스마트하신데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사실 이런 대규모 공급과 관련된 정책은 네. 중앙부처에서 혼자 하기는 좀 힘듭니다. 힘들고요. 상당수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향후 추가적인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정책이 또 나온다고요? 네,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번 23이었을까? 24, 25, 26, 27, 28, 29 이러다가 베스킨, 라빈, 31 즐겁고 행복하게 710 부동산 대책과 또 실수요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까지 정말 알차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정말 전방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말 이 부동산 시장 앞으로의 미래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잘해주신 우리 블로리체 네, 소장님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종종 불러주시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보에 저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음에 만날 때까지 제가 이렇게 비트랑 박자 좀 짜올 테니까 그것도 같이 평가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진짜요?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요? 저 다음에 꼭 불러주세요, PD님. 재테크도 되고 부동산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 저희 집조테크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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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굿바이. 굿바이. 구독. 좋아요. 꾹.